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가가 안 나오니까 중국 가서 투자한다고 돈 빼가서 중국 갔어. 그다음에 자회사 이것도 키워야 되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쪼개가지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펀딩 받아가지고 또 상장시켰어.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페널티를 줘버리고 강제적으로 올라오게끔 순기능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엄청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는 주식이 적은 건 알겠는데 그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말고 이전에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원자력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싸게 살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화되고 있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군사 충돌이 어떻게 방향으로 갈까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이제노미스 때문에 우리 증시가 괜찮게 가고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의아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패닉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 전쟁 이슈 있을 때마다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제가 좀 민망한데 우리는 또 주식 봐야 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게 되는 지표는 결국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선은요. 근데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달러 자선을 갖다 좀 팔기 때문에 달러 약세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안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야 되는 분위기가 맞는데 전혀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켜봐야 될 건 결국 뭐냐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우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이 생각처럼 그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장세에서는 이 정도에선 조정 받아야지 정상인다 싶은 때도 그냥 힘으로 밀고 올라가요. 그게 유동성장이거든요.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도 저조차 이게 뭐야? 뭐지? 나중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손을 이제 잡고 여기서 따라가면 걸려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 제 손 붙잡고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돼 했을 때가 항상 고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 장세는 글로벌 어떤 경제에 쇼크가 터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격이 온다 해도 상대적으로는 덜 올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원유 수입국이고 원유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가 충격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노미스요? 이제노믹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거는 제가 5월 달에 나왔을 때 5월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6월은 돼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좀 헷갈렸었어요. 사실은 5월 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5월에 뭐가 올랐어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포트는 되게 빨리 올라왔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6월 달에 뭐가 바뀌었냐면 6월 첫날부터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맞아요. 집중적으로 사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입니다.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 베팅을 들어온 거고 동시에 환율 베팅도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동시에 실적 베팅을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로 몰려 들어왔을 텐데 하이닉스로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원화 가치가 반등을 또 줬잖아요. 원화 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환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했었고 사실은. 그래서 대만이 먼저 놀래가지고 대만 달러 급등했었고 그 5월 달에 나와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도 그때 거의 100원 가까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원화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1,350원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1,390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기조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그 원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돌아서겠구나. 두 번째, 정치적으로 수장이 없는 공백기가 거의 한 5, 6개월을 지내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려했고 실제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미스한 게 많아요. 남들 AI 하고 뭐 하고 투자한다고 나뉘을 때 우리 정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고 남들 뭐 한다고 할 때 제대로 대응한 것도 없었고 일본만 해도 총리가 가가지고 벌써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불확실성까지 키워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후보자들 모두가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민주당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상법 개정 약속을 했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돼도 일단은 이전보다는 경영 투명성이 좀 보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 자체가 민주당 쪽으로 좀 우세하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그 당시에 폴리마켓에서도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이러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거죠.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감사위원 선임에서 3%를 있고 그 다음에 집중 투표제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이 뭐 70%가 돼도 그거 각각 쪼개서 이사 선임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사의 의무에다가 주주 보호 의무까지 집어넣게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이제 그 확산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오너 입장에서도 배당을 줄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들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거기에 일본 증시에서 한번 제대로 재미를 봤던 외국인들이 베팅을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강하게 들어올 때 거기다 대고 계속 팔아대기만 하고 간만 봤죠.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불과 한 달이 안 되는데 10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분위기 잡아놓고 가니까 이제 돈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수가 오늘은 빠져야 되는데 올라. 외국인들이 좀 산다 싶으면은 몇백억 샀는데도 올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게 이제 유동성 장세의 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예, 여전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과열권에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선 거 맞는데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격 조정을 세게 받을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우리나라의 가치를 제가 요즘 이제 출연할 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금고 속에 숨겨놨었던 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래 이걸 갖고 있었어 하면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외국인들은 그거를 믿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이게 전쟁에 주목할까 아니면 이제노믹스 이 공약 상법 개정에 더 집중을 할까 했을 때 후자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선택했던 거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가 밸류에 대한 이걸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의 쇼크면 사실상 빠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조정을 받을지언정 계속 유동성 장세 이어간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본을 갖다 조달하게 해서 그래서 자기 지분을 갖다가 분산을 시키고 자본 조달을 해서 그 자본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운 성과물을 파이를 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의 성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태도들은 그동안 뭐였냐면 돈이 필요해서 상장까지는 시켜요. 돈 땡겨가지고 성장까지도 시켰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가가 안 나오니까 중국 가서 투자한다고 돈 빼가서 중국 갔어. 그다음에 자회사 이것도 키워야 되니까 이거 내가 이 회사에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쪼개가지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펀딩 받아가지고 또 상장시켰어.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페널티를 줘버리고 강제적으로 올라오게끔 순기능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엄청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 증시의 증시의 기능 정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상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상장하겠다고 해서 실패한 적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없잖아요. 네.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건이 되거든. 다 하면 그 기회를 갖다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식해가지고 기업을 키웠으면 그 파일을 나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열매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그동안 안 했었고 그동안은
금고에 숨겨놨었던 거란 말이죠. 그걸 끄집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 거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먼저 반응할 거고, 그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걸 보자.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장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왜 주가 안 가 이랬었잖아요.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끝일까? 지금도 PER이 온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가 지금 20만 5천 원? 그죠? 순자산 가치가 이게 지금 40만 원이 넘거든요. PER이 관세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상치가 4거든요. 근데 옆나라 도요타 같은 경우는 PBR이 1.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럼 도요타가 글로벌 1위고 우리나라가 현대가 2위인데 재무 상태나 이런 거 보면은 도요타 못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으면 낫지. 그럼 뭐가 달라? 왜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현대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하는 게 뭐 현명하다 못하다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불나방처럼 움직이잖아요.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원전이 막 핫하다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원전 사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왜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원전 사야 되냐고. 근데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배당 성향 높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높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것도 노릴 수 있어요. 대주주집은 엄청 높고 기업 가치도 높은데 이 현금도 많은데 회사가 배당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런 회사 만약에 이런 거 상법 개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피곤하게 굴면은 상장 폐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 가는 주식이 적은 건 알겠는데 막 그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말고 그 이전에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원자력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두산 그거 24,000원, 3,000원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작년 돌아볼까요? 현대로템 내가 2만 원대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저도 거의 없는데 지금 뭐 18만 원, 19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